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평균에 대한 정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좀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 어느 역사에서나 계속 이제 이 정상성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확립하려는 시도는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 평균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좀 현대로 들어올수록 외면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억압된, 근데 반대로 이제 내면은 그 억압된 것에 의해서 조금 더 일그러진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이제, 이제 평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 작업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약간 외부는 이제 제가 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제가 유추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파티션으로 나눠서 그림을 구성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중앙을 좀 벗어나게 배치를 한다던가, 원래 했던 모양과 좀 대비된 비정형적인 삼각형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아리송한 느낌을 원해요. 아, 이거 그림, 어떤 좀 의도가 있다. 그런 의도가 딱 분명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상태에다가 딱 그림을 놓는 게 이제 목적이라서, 그걸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마주친 존재들을 촬영을 한 것으로, 관리되지 않은 정원의 식물, 또는 굉장히 뜬금없는 장소에 버려진 열매, 아니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던 쓰레기 더미, 그리고 방치된 새의 사체 등 굉장히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엉뚱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회화 작곡으로 연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품 내에 있는 사진 속 대상은 결국엔 일상적인 풍경에서 발견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정상성을 잃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로 정상성에서 소외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찾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대상에서 벗어난 선우를 최대한 일상적인 공간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그 대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가장 대조되게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사진과 나란히 옆에 섰을 때 표면적으로 바로 이질감이 드는 물감과 거친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 위에 회화를 중첩시켜 나가면서 그 차이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먼저 처음 작업을 진행할 때는 막연히 이 갈 곳 잃은 존재를 어떻게 하면 이 존재가 이상해 보이지 않게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어색함 없이 이 존재가 있을 곳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회화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캔버스의 위치가 각각 다 다르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바탕이 되는 사물들이 있었던 그 위치와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있었던 침대나 아니면 뭐
버려진 쓰레기, 침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새의 사체, 이 대상이 기존에 있었던 장소로부터 기반을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당시에 나와 관계가 없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는 문제들이 많은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일과 사람들을 주목하고 싶고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겪은 일부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반화된 의견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시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시간이 흘러 다시 꺼내볼 때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기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유된 기억은 훼손되고 변질된 고유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로지 혼자 경험한 개인의 기억은 비밀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희노애락이 있는 것을 더 주목하려고 해요. 특히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공동체에서 없는 것처럼 치부되지 않길 바라면서 기록을 다루려고 해요. 사진 작업은 할머니가 쓰시던 카메라를 우연히 발견하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최근으로 갈수록 꽃이랑 화분, 텃밭의 나무 같은 할머니가 키우는 식물 사진만 있더라고요. 평생 해오셨었던 일일 텐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또 뭔가를 키우고 돌보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할머니는 카메라를 찾아서 사진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잊어버렸던 저를 기르고 먹이셨던 할머니의 큰 존재를 다시 깨달았고 사진 속에 멈춰버린 시간들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할머니 일상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치 작업은 할머니가 집안일을 하시는 것을 떠올리면서 청소할 때 쓰는 행주와 걸레를 사용했어요. 혼자 살고 나서 이제 집안일을 스스로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할머니의 갈라지고 거칠었던 손이 자주 떠올랐어요.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새 작업을 만들게 했고 글을 쓰고 천을 빨아서 또 글을 지우고 말리는 행위를 반복한 뒤 바느질로 엮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상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것인지 정의하는 순간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되고 결국 누군가를 배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정상이라는 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기준 자체를 좀 열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에서는 서로 다른 존재랑 감각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는데 집중을 해봤습니다. 한 7년 전부터 직접 회화적 표면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뜨개질해서 만드는 캔버스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느린 과정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복적이고 수긍예적인 과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고 재료를 만지고 하나의 표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축적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작업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는 시간을 조금은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으로 직접 재료를 만지고 반복하는 행위가 현재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동시에는 비슷한 감정과 순간을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작업 또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모습을 거창한 사건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포착하려고 하는데요. 혐오랑 분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저는 그 작은 접점들이 차이를 가진 채 수많은 나들이 어떻게 다시 우리가 될 수 있을지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언어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도 쓰는 사람이지만 언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언어나 꼭 나레이션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색 그리고 재료의 물성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고통을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세이프 존이라는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언어와 실제 경험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작업인데요. 이 공간 안에 준비된 의자는 관객들이 자유롭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좌면은 7도 정도 기울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앉았을 때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육안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봤을 때 평범한 의자처럼 보여지길 원했어서 기울기를 많이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몸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각도를 찾아봤는데 그게 7도, 6도, 7도 정도 내외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어서 7도 정도 기울이는 것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세한 불편함을 우리가 겪을 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려고 몸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분명히 겪을 수 있는 불편함들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대부분은 그 불편함에 내 몸을 맞춰서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시 제목이 정상적인 일상, 일상적인 정상인데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믿는 일상들을 대부분 정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모두에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튄다라든지 그 대다수와 좀 다른 좀 특이한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신호 조각이라는 소리 구조체들로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귀로 들리지 않는 전자기 신호를 포착하고 전환해서 물리적인 판을 직접 흔들고 진동시키는 작업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엮여있는 수많은 파동의 간섭들, 그 표면 아래 신호의 일부를 구조체와 판의 떨림으로 공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알람이 제때 울리고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일상의 표면 아래에는 전자기파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빽빽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전시장에 놓인 가전의 형상과 구조체들은 면 아래에 감춰진 신호들을 포착해 면 위의 물리적인 떨림으로 전환해 보여주는 장치들입니다. 관람을 하실 때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신호들과 간혹 마주치게 되는 판의 미세한 떨림들을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일상의 구조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상적인 일상적인 정상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던 감각을 다시 인식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제 작업의 포인트는 유해의 감각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지만 막상 그 지점에 도달해도 도착했다라는 감각보다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감각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점을 향해 움직였지만 쉼표에 머무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행정 형식을 사용해 보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방금 말한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구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를 단순히 멈춰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착했다라는 감각의 유예, 그리고 이 감각이 지속되면 표류로 넘어가는 감각, 하지만 다시 방향을 잡고 또 다른 끝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 저는 이 반복되는 상태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작업했습니다. 저는 번호표 대기라는 형식을 하나의 행정 시스템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경험하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식은 특별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자신의 차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바로 그 기대가 유예되는 순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 형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감각은 규정되지 않은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각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 감각을 느껴보기를 바랬습니다.